데이터 과학 관점에서 본 역학 두 번째 시간 관상입니다. 아우,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이래서 관상은 과학이야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렇게 사전에 얼굴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안정적이고 많은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상을 많이 믿게 되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인상이 좋다 안 좋다 요게 사람의 호감을 나누는데 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관상이라는 게 워낙 인기도 많고 이런데 이걸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제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죠. 데이터 과학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이렇게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흔히 범하는 오류입니다.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밝혀보고 만약에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즉 외모로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파악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운명하고도 결론이 지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성실하게 외모를 갖고 있고 그래서 성실해지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짜 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는 게 일반적인 관상인데요. 먼저 상관관계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두 요인이 있었을 때 그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밝히는 게 이제 상관관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키가 늘어남에 따라 몸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쵸? 얘네 둘은 이런 상관관계를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같이 노는 시간이 늘어나면 성적은 보통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양의 상관관계, 오른쪽을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서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방금 범했던 오류기도 한데요. 첫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흔히 혼동을 합니다. 아니면 아주 성급하게 인과관계로 만들어 보려는 인간의 본능이 존재합니다. 왜냐? 이래야지 이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위협적으로 덜 느끼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볼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사람이 당연히 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 키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상관관계 표에다 이렇게 넣어버리면요, 마치 키가 늘에 따라 범죄율이 늘어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로 끝내야 돼요. 이게 관계가 우연히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인과관계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상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한국인한테 어떤 보이는 외모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상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죠? 어떤 TV에서 보거나 이런 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TV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범죄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 사람들이면. 그러면은 그 외모하고 그 범죄를 연관짓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외모적 특징은 흔한데 그 뉴스에서 보게 되니까 그거를 이래서 이렇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이런 실수가 정말 많아요. 상관관계를 보이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러니까 A는 B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실수하면 엄청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바로 인과관계를 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래프 보겠습니다. 범죄율이 늘어나면 경찰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경찰을 더 많이 뽑을 테니까. 그런데 이거를 X축, Y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데이터 그대로요.
그럼 마치 경찰 수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늘어난다라는 결론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관상에서 흔한 취하게 되는 가장 큰 오류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유해지는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부유한 관상, 머릿속에 느껴지는 여유로운 거, 약간은 통통한 지만 이제 약간 이게 몸도 좋고 등발도 좋고 이런 느낌의 사람을 좀 많이 봤습니다. 웃는 얼굴에.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외모여서 부유해졌을까? 아니면은 부유하기 때문에 저런 외모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환경 같은 게 저런 외모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빈곤한 저 사람은 가난해질 거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나 이제 좀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외모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경우가 저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관상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제 뭐 범령이라고 해서 팔자주름 같은 게 이제 수명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팔자주름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좀 오래 살아야지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깊어진다기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깊어진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상의 가능성. 그래서 A 외모의 특징이 있어서 B의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안 저지르고 바른 행동을 해서 유명해졌다. 그러면 사람들의 말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사실 좀 그냥 다 편견 내려놓고 보면 잘생긴 외모인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어서 저는 그 사람의 관상이 안 좋다고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게 연관이 돼서 B의 외모의 특징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의 모양이나 어떤 광대 모양 같은 거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A의 유전자는 우리가 이제 전사됐을 때 성격적으로 이런 특징과 신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발현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B의 외모를 가진 사람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당연하지만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은 절제하고 잘 쓰면 추진력이 있고 되게 진취적인 성향이 되지만 이걸 이제 이상한 데 쓰면 또 이제 과격한 행위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상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 과학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당연히 약간 심리학적 요인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풍수지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풍수지리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현재 어떤 부동산 가격 예측 같은 거에 실제로 유사한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